옛날 아주 먼 옛날에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도록 깊게 쌓이는 어느 고요하고 평화로운 옛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겨울이 오면 매서운 바람이 불어 바깥 출입이 몹시 어려웠고, 사람들은 각자 따뜻한 집안에서 긴 추위를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유난히 지붕이 튼튼하고 마당이 널찍한 크고 오래된 기와집이 한 채 우뚝 솟아 있었는데, 이곳에는 온 동네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한몸에 받는 매우 지혜롭고 온화한 성품의 시어머니가 여러 식구들을 따뜻하게 거느리고 부지런히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가족들을 보살펴온 훌륭하고 단단한 기둥 같은 분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는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햇볕이 잘 드는 장독대에는 된장과 간장이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반짝이며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겨울이 오기 전부터 미리미리 곡간을 채우고 장작을 높이 쌓아두며 혹독하고 긴 산골의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부지런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으며,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기와집의 아침은 언제나 시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솥에 불을 지피며 밥을 짓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결이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초겨울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을 어귀에 모여서서 올겨울은 평생 동안 겪어본 적이 없을 만큼 몹시 춥고 길고 가혹한 겨울이 될 것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길한 예상대로 눈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결국 온 마을의 길이란 길은 모두 하얀 눈 속에 깊이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웃집에 마시를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고립되었고, 오직 자신들의 집 안에 모아둔 식량과 택감에만 의지하여 이 무섭고 혹독한 계절을 조용히 버텨내야만 하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 역시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곳간에 쌓아둔 쌀가마니와 말려둔 나물들을 머릿속으로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며 가족들이 봄이 올 때까지 굶주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춥고 엄혹한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이 크고 오래된 기와집에는 새로운 식구가 한 명 들어왔으니 바로 멀리 이웃 마을에서 갓 시집을 온 새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고 몸집이 유난히 크고 통통해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치마폭이 묵직하게 흔들리는 아주 튼튼하고 복스러운 체격을 가진 뚱뚱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며느리의 둥글고 환한 미소와 건강한 몸집을 보며 집안에 큰 복이 들어왔다고 기뻐하며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 집안의 든든한 일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새 며느리가 처음 집에 온 날, 온 가족은 정성스럽게 차려진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이 평화롭고 다복한 가정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듬뿍 퍼서 그릇에 담아주며 이제부터 우리는 한 식구이니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서로 보듬고 아끼면서 따뜻하게 잘 살아보자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 인사를 꾸벅 올리며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 비워내어 밥을 잘 먹는 그 튼튼하고 밝은 모습에 식구들 모두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분위기도 잠시 매서운 추위가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바깥 출입이 완전히 끊기면서 집안의 생활은 오로지 한정된 식량을 얼마나 아껴 먹느냐에 생존이 달린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구들이 매 끼니마다
조금씩 양보하고 덜 먹으면서 긴 겨울을 견뎌낼 수 있도록 부엌 살림을 더욱 깐깐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아침 저녁으로 솥에 들어가는 쌀의 양을 아주 조심스럽게 조절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가족들 중에 배고픔에 지쳐 병이 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도 봄이 오기 전에 곳간이 텅 비어버리는 최악의 사태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굳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시어머니의 깊은 뜻과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식사 때마다 반찬이 부실하거나 밥의 양이 조금 줄어들어도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서로의 빈 밥그릇을 보며 애써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따뜻한 숭늉으로 남은 허기를 달래면서 이 혹독하고 기나긴 겨울밤이 무사히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식구들의 착하고 인내심 많은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속으로만 조용히 안타까워하며 몰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로 들어온 뚱뚱한 며느리만큼은 이러한 집안의 위태로운 상황과 엄격한 규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녀의 넘치는 식욕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시간이 되면 늘 자신의 밥그릇이 다른 식구들에 비해 작다고 투덜거렸으며 밥상에 놓인 귀한 김치와 마른 반찬들을 순식간에 혼자 독차지하여 입안 가득 밀어넣고 우적우적 씹어 삼키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저 젊은 사람이 한창 배가 고플 나이라서 그런 것이려니 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려 애썼지만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비어가는 반찬 항아리를 보며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창호지를 매섭게 때리며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 시어머니는 잠결에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미세한 소리에 조용히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숨죽여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에 의지해 부엌 안을 들여다본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웅크리고 앉아 남은 누룽지와 찬밥을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고 있는 며느리의 크고 둥그런 뒷모습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식구가 내일 아침을 위해 애써 남겨둔 귀한 양식을 며느리가 혼자서 몰래 먹어 치우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탄식과 걱정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텅 빈 밥솥과 긁어먹은 자국이 선명한 누룽지 가마솥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어젯밤 자신이 본 광경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 조용히 타이를 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막 시집온 새댁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집안의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워 일단은 모른 척 덮어두고 조금 더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무거운 수심이 가득 차올랐고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굳게 닫힌 곳간문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길고 혹독한 겨울에 남은 날들을 속으로 불안하게 헤아렸습니다. 며느리의 몰래 먹는 습관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추위가 깊어지고 식량이 귀해질수록 그녀의 식탐은 오히려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며칠에 한 번씩 꺼내 먹어야 할 고구마 자루가 쑥쑥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곳간을 점검할 때마다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식량 자루들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꼈고 이대로 가다가는 봄이 오기도 전에 온 가족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단순히 식량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 며느리의 이기적인 마음가짐이 이 집안 전체의 질서와 화목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굳게 판단했습니다. 며느리의 이기적인 행동은 단순히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나오는 본능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편안하면 된다는 깊은 곳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지니 시어머니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항상 함께 나누고 인내하며 의지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법인데 새 며느리는 그 소중한 이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조용히 올려다보며 어떻게 하면 이 철없는 며느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을지 긴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은 번뇌와 고민에 잠겼습니다. 날씨는 갈수록 무섭게 추워져서 처마 끝에는 길고 날카로운 고드름이 매일같이 자라나고 우물물은 두껍게 얼어붙어 도끼로 깨지 않으면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길어 마실 수 없는 무척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는 자신의 두꺼운 옷차림과 따뜻한 방안만을 고집하며 시어머니가 밖에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옷은 일을 하는 동안에도 결코 방 밖으로 나와 일을 도우려는 작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끼니 때가 되면 누구보다 먼저 부엌으로 달려나와 김이 솟는 밥그릇을 가장 먼저 챙기고 돌아서서는 다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하는 등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지켜보다 못한 동서들과 가족들도 점차 눈살을 찌푸리며 며느리의 이기적이고 게으른 태도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집안에 따뜻하고 정겨웠던 공기는 서서히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물들어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들 사이에 쌓여가는 불화와 불만의 목소리를 조용히 감지하면서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며느리를 향한 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집안 전체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명한 시어머니는 가혹한 결단이 필요함을 직감하고 당장 식량을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크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의 방문고리를 바라보며 옛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하며 가족의 의미를 뼈저리게 배웠던 과거의 눈물겨운 시간들을 떠올렸고 지금의 이 시련도 결국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워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도려내는 듯한 뼈아픈 교훈을 주어 며느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기심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흔들리는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다잡으며 다가올 엄청난 폭풍우를 조용히 준비하는 뱃사공처럼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로 차가운 겨울밤의 캄캄한 어둠 속을 홀로 거닐며 치밀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눈이 잠싯했고 흐린 햇빛이 마당의 흰 눈 위에 창백하게 부서져 내리는 고요한 오후 시어머니는 마루에 홀로 앉아 무명시를 차분히 잣고 있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슬쩍 살피며 마님, 어제 저녁부터 속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혹시 뒤주에 남아있는 마른 곶감이라도 몇 개 꺼내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며 염치 없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졌고 그 눈빛에는 여전히 식탐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려가던 물레를 조용히 멈추곤 며느리의 둥글고 통통한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다가 지금 곳간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글픈 분노를 애써 차분하게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아가야,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우리 식구들도 내일 먹을 양식이 부족해 아침 저녁으로 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이 절박한 마당에 어찌 너 혼자만 배부르게 간식을 먹으려 한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질책에 잠시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입술을 삐죽거리며 시집 오기 전에는 친정에서 배불리 먹고 지냈는데 이곳에서는 왜 이토록 야박하게 구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불평 섞인 변명을 작게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며느리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함께 고통을 나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뼈아픈 현실을 다시금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물레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하며 그래, 알았다. 배가 고프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집안의 규율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법이니 앞으로 내 행동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뼈있는 경고를 듣고도 그저 곶감을 먹지 못하게 된 것에만 속상해하며 투덜거리는 발걸음으로 다시 자신의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 버렸고 마당에는 다시금 무겁고 차가운 겨울의 정막만이 쓸쓸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은 시어머니는 잡고 있던 무명실이 중간에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의 시간이 시시각각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며 차가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곳간의 식량은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빠져나가듯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식구 중 누군가가 극단적인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매우 처절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텅 비어가는 쌀떡을 어루만지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에 휩싸였고 그 중심에는 항상 통통하고 게으른 며느리의 이기적인 둥근 얼굴이 원망스러운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며느리의 식탐을 계속해서 방관한다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고 모든 식구들이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가 지혜롭고 강인한 시어머니의 마음조차 캄캄한 절망의 노시로 자꾸만 깊이 끌어내렸습니다. 어느덧 마을 앞 꽁꽁 얼어붙은 냇가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눈보라를 거세게 일으키며 마치 자연마저도 이 늙고 근심 많은 시어머니에게 빨리 가혹한 결단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듯 날카롭고 매서운 소리로 무섭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하게 얼어붙은 달빛 아래 굳게 닫힌 며느리의 방문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자신이 곧 내리게 될 혹독하고 슬픈 결정이 집안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가족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이 크고 오래된 기와집의 무거운 책임감과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지켜내야 했기에 며느리의 개인적인 편안함과 응석을 더 이상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시어머니의 깊은 절망과 피눈물, 나는 굳은 결심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일은 부엌에 남은 콩자반을 몰래 어떻게 훔쳐먹을까 하는 한심하고 이기적인 생각에만 빠져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편안하고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가족 전체의 목숨을 짊어진 자신의 무거운 어깨를 천천히 쓸어내렸고 마침내 흔들리던 마음에 저울추를 단호한 심판과 엄격한 교육의 방향으로 확고하게 굳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고요하고 춥디 추운 기와집 안에는 폭풍전야의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짙게 내려앉았고 다가올 내일의 해가 떠오르면 집안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거대하고 슬픈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한 듯 부엉이만이 슬프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고해진 저고리, 옷고름을 꽉 쥐며 아침이 밝아오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집안의 규율을 어지럽히는 자에게 얼마나 무섭고 뼈아픈 대가가 따르는지 온 마을이 지켜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리라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깊고 매서운 눈보라가 밤새도록 거세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지혜롭고 온화했던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가문과 식솔들을 지켜내기 위한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생존의 본능이 서서히 불타오르며 슬프고도 가혹한 겨울밤의 한가운데를 향해 묵묵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철없는 탐욕과
시어머니의 무거운 책임감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이 커다란 기와집은 겉으로는 캄캄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무서운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생쌀로 허기를 달랜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뒷마당 장독대로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는 그 안에 가득 담긴 귀한 겨울용 곶감과 말린 고기들을 마구잡이로 꺼내어 입속으로 탐욕스럽게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물거리는 그녀의 둥근 입가에는 달콤한 곶감, 부스러기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먹는 즐거움에만 푹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얇은 치맛자락을 거칠게 흔들며 매섭게 몰아쳤지만 무서운 식탐에 눈이 먼 며느리에게는 그 지독한 추위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는 듯 오직 음식을 향한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만의 풍성하고 은밀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그 시각, 다른 방에 누워있는 식구들은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추위와 싸우며 밤새도록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조카들과 나이든 동서들은 저녁에 먹은 묽은 죽 한 그릇으로는 도저히 배를 채울 수 없어서 밤새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삼키며 힘겹게 뒤척이고 또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그릇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작고 애처로운 희망 하나만을 굳게 붙잡은 채 이 길고 혹독한 겨울밤이 제발 빨리 지나가 주기만을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바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밤도둑질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로 인해 튼튼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어야 할 곳간의 식량들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푹푹 줄어들기 시작하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곳간 문을 열고 들어가 식량을 확인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짙은 수심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고 텅 비어가는 쌀가마니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주름진 손끝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며 깊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량 자루의 매듭이 매일 밤 누군가에 의해 미묘하게 풀렸다가 다시 엉성하게 묶여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리하게 눈치채고 있었지만 섣불리 화를 내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워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서 짓누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멈출 줄 모르는 식탐은 급기야 가족들이 혹독한 겨울의 막바지를 버티기 위해 가장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아주 귀한 비상식량에까지 뻗치고야 말았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어느 날 밤 다락방 구석에 매달려 있던 잘 말린 방어 2마리와 정성껏 엮어둔 옥수수 꾸러미마저 몰래 훔쳐내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 흔적도 없이 모조리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빈 밧줄만 덩그러니 매달려 있는 다락방을 올려다본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부유했던 기와집의 식량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흉흉하고 불길한 소문은 굳게 닫힌 대문과 높은 담장을 훌쩍 넘어 서서히 눈 덮인 산골 마을 전체로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트는 틈을 타서 급한 불씨를 빌리거나 된장을 얻기 위해 기와집을 방문했던 이웃 마을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눈에 띄게 수척해진 식구들의 어두운 얼굴과 썰렁해진 부엌의 풍경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토록 넉넉하고 인심 좋던 마님네 곳간이 벌써 텅텅 비어가고 있다며 올겨울이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흉년인지에 대해 깊은 한숨을 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가던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제는 동네 어귀에 얼어붙은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집안에 몹쓸 병균이 돌아 사람들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내는 바람에 식량이 바닥난 것이라고 엉뚱한 추측을 하기도 했고, 다른 이는 밤마다 굶주린 산짐승이 내려와 몰래 콧간을 털어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열띠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크고 튼튼한 기와집조차 이 혹독한 겨울의 굶주림을 피하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가난한 평민들은 대체 어떻게 이 시련을 버텨내야 한단 말이냐며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흉흉한 소문은 눈보라를 타고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조용히 흘러들어왔고, 평생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쌓아왔던 기와집의 명예와 신뢰가 며느리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수치심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고, 자신의 평생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집안 내부의 썩은 뿌리를 방치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은 참을 수 없는 큰 수치라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마음을 강하게 다잡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이 기와집에서 시어머니가 시집오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묵묵히 난준 일을 도맡아 해오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지켜보았던 머리가 하얗게 센 충직하고 나이든 하녀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시어머니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 늙은 하녀는 평소에는 말수가 극히 적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만, 누구보다도 이 집안을 깊이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집안의 감도는 불길하고 차가운 기운과 식량이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을 누구보다 먼저 예리하게 눈치채고 있었으며, 밤마다 들려오는 수상한 발걸음 소리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미 확실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현명한 노인이었습니다. 하녀는 시어머니가 가마솥 앞에서 장작불을 수석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주변에 다른 식구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예를 표한 뒤 조심스럽게 마른 입술을 떼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마님 밤마다 곳간 주변에서 수상한 기척이 들리니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라며 짧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시어머니의 귓가에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전달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있던 시어머니의 복잡한 마음에 한 줄기 눈부신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았으며, 자신이 짐작하고 있던 끔찍한 의심이 결코 착각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녀의 그 의미심장한 조언을 듣고 가마솥을 젓던 커다란 주걱을 잠시 멈춘 채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한참 동안 묵묵히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얽히고 설킨 수많은 생각에 타래들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을 지켜온 충직한 하녀조차 나설 정도라면 며느리의 파렴치한 행동이 이미 집안 곳곳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으며, 식구들 모두가 쉬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불만과 분노를 조용히 키워가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명확하게 직시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단호한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며느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덮어두기만 한다면 결국 가족 간에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나고 이 큰 기와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무서운 위기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르기만 하여
집안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손으로 직접 이 썩은 고름을 짜내야만 하겠구나 하고 시어머니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속으로 굳고 무거운 결심을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그녀는 조언을 해준 하녀에게 따뜻하고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자신의 뜻을 전했고, 하녀 역시 시어머니의 굳은 의지를 읽어낸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아궁이에 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고 은밀한 대화가 오간 후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전에 슬프고 무기력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호랑이처럼 매섭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으며, 며느리의 철없는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치밀하고 엄격한 계획이 그녀의 지혜로운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뚱뚱한 며느리는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 거대하고 무서운 심판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탐욕스러운 식욕을 채우는 일에만 눈이 멀어 참으로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며느리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새벽을 틈타 고양이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을 빠져나와 굳게 닫힌 곳간 문 앞을 서성이며 튼튼한 자물쇠를 어떻게 풀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달콤한 식량을 훔쳐낼지 음흉한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둥근 배를 문지르며 내일은 찬장에 숨겨진 꿀단지를 열어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타먹어야겠다는 참으로 한심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푹 빠져 혼자 낄낄거리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참지 못하는 뻔뻔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식구들의 볼은 앙상하게 패어가고 눈 밑에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는 반면 오직 새 며느리 혼자서만 몸집이 점점 더 불어나고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게 흐르는 참으로 기괴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너무나 명백하고 이상한 이 불균형 앞에서도 며느리는 뻔뻔스럽게 자신은 원래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며 시치미를 뚝 떼었고, 식사 시간에는 오히려 자신이 가장 배가 고프다며 빈 그릇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얄밉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식구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씨가 하루하루 위험하게 커져가고 있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얼어붙은 기와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며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들을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녀가 도둑질을 하는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조심스러운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며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을 거대한 그물을 조용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 동안 곳간을 정리하는 척하며 식량 자루 주변에 고운 재를 아주 얇고 고르게 뿌려 누군가 접근하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도록 교묘한 함정을 파두었고, 반찬 항아리에 뚜껑 밑에는 아주 가는 실을 묶어 열린 흔적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온 시어머니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며느리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못할 증거를 들이밀어 그녀의 거짓된 입을 철저하게 막아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매우 엄격한 과정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식량이 바닥나고 있다는 소문에 더욱 살을 붙여 이제는 시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집안을 관리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 집안도 결국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쫄딱 망해버릴 것이라는 끔찍하고 악의적인 악담들을 서슴없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악소문은 이웃마을까지 빠르게 퍼져나가 평소 기와집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마저 거들며 조롱과 멸시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굳게 닫힌 기와집의 높은 대문은 이제 칭송과 존경의 대상이 아닌 몰락과 비웃음의 상징으로 초라하게 전락하고 말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조롱 섞인 소문들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이 모든 수치와 굴욕을 한 번에 씻어내고 집안의 명예를 다시 드높일 날만을 달을 보며 간절히 기다리며
자신의 차가운 복수와 훈육의 칼날을 조용하고 날카롭게 갈고 또 갈았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문풍지를 찢어질 듯 날카롭게 때리며 울부짖던 어느 유난히 춥고 무서운 밤, 시어머니는 두꺼운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방 한가운데 앉아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며 며느리가 움직이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는 부엌과 곳간 쪽에서 들려올 아주 미세한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극도로 곤두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하고 강렬한 사명감으로 무섭도록 푸른 광채를 번뜩이며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하얗게 삼켜버릴 듯이 무섭게 포효했지만, 시어머니의 굳은 결심과 차가운 분노는 그 어떤 거센 눈보라조차도 결코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죽은 듯이 고요해지고 오직 눈보라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자정 무렵, 시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주 익숙하고 은밀한 그 발걸음 소리가 며느리의 방 쪽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시작되어 마루를 삐걱거리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고,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크고 둥그런 실루엣을 정확하게 포착하며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굳게 쥐고 있던 치맛자락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며 마른 침을 꿀깍 삼켰습니다. 며느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욱 대담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마치 온 집안의 식량이 모두 자신의 것인 양 아주 당당하고 탐욕스러운 태도로 곳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참을 수 없는 끓는 분노가 무섭게 솟구쳤습니다. 며느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깨어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파놓은 거대한 그물망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직 뱃속을 채울 달콤한 음식 생각에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어제 곳간 자물쇠 근처에 몰래 뿌려둔 고운재를 자박자박 밟으며 다가갔고, 그 위로 그녀의 커다랗고 무거운 버선 발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도장처럼 찍히고 있었으나, 어리석은 며느리는 발밑의 위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가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기와집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내는 파멸의 신호탄처럼 시어머니의 차가운 귓가를 무섭게 때리며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왕 시작한 일, 완벽하고 명백한 증거를 잡기 위해 며느리가 완전히 방심하여 도둑질을 끝마칠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고 끝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곳간문을 열고 들어가 아주 능숙한 솜씨로 가장 귀한 쌀자루를 찾아내어 치마폭 가득 쌀을 퍼담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 구석에 숨겨둔 말린 고기 한 덩이까지 야무지게 챙겨들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훔친 식량을 품에 안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어둠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파렴치한 행동에 치가 떨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내일 아침에 거대한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사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다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드는 소리를 확인한 후, 시어머니는 마침내 참았던 긴 숨을 토해내며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힌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차가운 눈보라가 치는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지독한 추위가 그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곳간 쪽으로 다가가 며느리가 남겨놓은 선명한 발자국과 함부로 열려 있는 식량자루의 참혹한 현장을 자신의 두
눈으로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하며 분노를 새겼습니다. 곳간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쌀알들과 며느리의 커다란 발자국들은 마치 시어머니의 찢어진 가슴에 박힌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시리고 아프게 다가왔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귀한 쌀알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담으며 소리 없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워 담은 쌀알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 작고 소중한 알맹이 하나하나가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이어줄 피와 살인데, 저 철없고 이기적인 며느리가 어찌 이리도 천벌을 받을 무서운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단 말인가 하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곳간 문을 굳게 닫고 자물쇠를 채운 뒤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매섭게 몰아치는 차가운 겨울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이 엄청난 사태를 어떻게 가장 지혜롭고 엄격하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쉴 새 없이 굴렸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온 식구를 대청마루에 불러 모아 이 명백하고 부끄러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저 탐욕스러운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수치와 뼈저린 교훈을 주리라 다짐하며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무정하게 쏟아져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은 마당에 찍힌 며느리의 더러운 발자국을 금세 하얗게 덮어 숨기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차가운 배신감과 뜨거운 분노의 불길은 결코 그 어떤 눈보라로도 쉽게 끌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 쪽을 향해 서서 아가야, 네가 오늘 밤 훔쳐간 것은 단순한 쌀 한 줌이 아니라 이 집안의 굳건한 믿음과 내 스스로의 앞날을 망치는 지독한 독약이라는 것을 내일 아침이면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라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길고 무서웠던 폭풍전야의 겨울밤은 깊은 고요와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크고 오래된 기와집의 낡은 지붕 위로는 다가올 거대한 슬픔과 분노의 심판을 예고하듯 날카로운 바람, 소리만이 밤새도록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이 평화로웠던 기와집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지독하고 끔찍한 상처와 함께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차가운 문 밖으로 처참하게 쫓겨나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얼어붙은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철저하게 씻어내고 오로지 가문을 지키는 차갑고 무서운 수호신으로서의 역할만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차가운 거울 앞에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수백 번 맹세했습니다. 동력 하늘이 서서히 희뿌옇게 밝아오며 길고 끔찍했던 밤이 물러가고 있었지만, 기와집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아침 햇살보다도 차갑고 두려운 진실의 시간이 무서운 속도로 바짝 다가오고 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마지막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돈하고 어젯밤 하녀가 알려준 수상한 기척의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머릿속에 정리하며 다가올 거대한 싸움의 순간을 위해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굽은 등허리를 꼿꼿하고 팽팽하게 펴올렸습니다. 동네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도, 식구들의 굶주린 신음소리도, 그리고 곳간 주변을 서성이던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발걸음 소리도 모두 이 아침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사라지거나 완벽하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시어머니는 마루로 나섰습니다. 지혜롭고 자애로웠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무서운 호랑이처럼 변하여 집안의 썩은 뿌리를 무참히 뽑아낼 준비를 모두 마친 가운데, 이 춥고 매서운 겨울의 한가운데서 뚱뚱한 며느리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무서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동력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아침 햇살이 눈 덮인 기와집 마당 위로 차갑게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무섭게 몰아치던 매서운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뚝뚝 썼지만 공기는 살을 애는 듯이 더욱 날카로워져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가 어젯밤 자신이 쳐둔 거대한 그물망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정막 속에서 뽀드득거리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굳게 닫힌 곳간 앞에는 시어머니가 예상했던 그대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 낮에 곳간 문 앞 바닥에 아주 얇고 고르게 뿌려두었던 고운 잿가루 위에는 며느리의 크고 둥그런 버선 발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며느리의 방에서부터 시작되어 마루를 지나 정확히 곳간 앞까지 이어져 있었고 다시 며느리의 방 쪽으로 다급하게 돌아간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쪼그려 앉아 그 선명한 발자국을 차가운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이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과연 그 아이가 뻔뻔하게 발뺌할 수 있을지 속으로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밤새 훔친 쌀과 고기를 품에 안고 돌아가며 기뻐했을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떠올라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깊은 탄식과 무거운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곳간 앞에 발자국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이번에는 장독대가 있는 뒤뜰의 후미진 구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도 역시 기가 막힌 참담한 광경이 그녀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한 반찬들이 담겨있는 커다란 항아리 뚜껑 밑에 누군가 몰래 열면 끊어지도록 교묘하게 묶어두었던 아주 가느다란 명주실은 여지없이 툭 끊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 겨울을 나기 위해 가족들이 입도되지 않고 아껴두었던 마른 반찬과 곶감들이 절반 이상 푹 줄어들어 있었고 바닥에는 며느리가 흘린 부스러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텅 비어가는 항아리를 보며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끌어내어 매질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오늘 이 진실을 모두의 앞에서 완벽하게 밝히기 위해 끓는 분노를 차갑게 억눌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눈에 띄지 않는 헛간 구석에 쌓인 집더미 사이에서 며느리가 몰래 숨겨둔 빈 그릇들과 곶감 씨앗들 그리고 짐승 뼈다귀들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훔쳐먹은 흔적을 감추기 위해 으슥한 헛간에 쓰레기들을 몰래 파묻어 두었지만 지혜롭고 매의 눈을 가진 시어머니의 철저한 수색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더미를 들춰낼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음식 쓰레기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온 가족이 한 달은 좋게 버틸 수 있는 귀한 식량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기적인 식탐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며느리의 파렴치한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치밀하게 챙겨두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인한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무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을 먹일 아침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차가운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쌀독 바닥에 조금 남은 쌀아기를 박박 긁어모아 물을 아주 많이 붓고 멀건 죽을 끓이면서 시어머니는 오늘 아침이야말로 이 지독한 거짓말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마지막 기회라고 다짐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은 마치 시어머니의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무서운 분노와 같았고 가마솥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곧 며느리의 눈에서 쏟아질 뜨거운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며느리의 어떠한 변명이나 눈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가문의 엄격한 기강을 바로 세우는 무서운 호랑이로 변신하겠다고 불꽃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무섭고도 굳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굶주림에 지친 식구들이 하나둘씩 찬탄 눈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대청마루로 모여들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혹독한 추위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이든 동서들과 어린 조카들은 멀건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서로의 눈치만 보며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를 감추려 애쓰는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오직 새 며느리 혼자만이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게 흐르는 둥근 달덩이 같은 얼굴로 나타나서는 아주 당당하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간밤에 훔쳐먹은 고기와 쌀밥 덕분에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식구들 앞에서는 짐짓 굶주린 척 연기를 하며 밥그릇이 너무 작다며 아침부터 불평을 늘어놓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토록 추운 날에 어찌 아침부터 물밖에 없는 멀건 죽을 주십니까? 제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나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기운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라며 며느리는 투덜거렸습니다. 그 염치 없는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지자 식구들은 모두 기가 막힌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지만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먼저 화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크고 기름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가야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 온 식구가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고 있는데 어찌 너 혼자만 배부르기를 바란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입술을 삐쭉 내밀며 시집 와서 고생만 하는데 먹는 것마저 야박하게 구니 너무 서럽다며 가짜 눈물을 쥐어짜내는 흉측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인내심은 드디어 한계에 다다랐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오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모든 식구들은 대청마루에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의 식구들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멈추었고 오직 며느리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빈죽그릇을 소리나게 핥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조언을 건넸던 나이든 하녀만이 마님께서 드디어 집안의 썩은 구름을 도려내기로 결심하셨구나 하고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용히 식기들을 치울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하려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며 하품을 쩍쩍 해댔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거대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빈 그릇들이 치워지자 대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다시 매서운 눈보라가 창호지를 날카롭게 때리며 무섭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시어머니가 과연 무슨 중대한 발표를 하려는 것인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숨을 죽인 채 기다렸고 며느 역시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조심스럽게 모아두었던 명백한 증거물들을 커다란 보자기에 차곡차곡 싸서 들고 나왔고 그 걸음걸이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고 무거운 위엄이 넘쳐 흘렀습니다. 보따리의 묵직한 무게는 바로 지난밤 며느리가 저지른 탐욕스러운 죄악의 무게였으며 시어머니는 그것을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내려놓으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리도록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마루 중앙에 꼿꼿하게 자리를 잡고 앉자 늙은 하녀가 마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명을 내려주시옵소서라며 엄숙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짧은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하녀의 그 한마디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된 분위기에 불을 지폈고 식구들은 시어머니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 과연 어떤 폭탄 같은 선언이 떨어질지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늙은 하녀가 나서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져 눈을 흘겼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전에 본 적 없는 무섭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던 온화한 시어머니의 무서운 변화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있는 모든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애처롭고 붉어진 눈빛으로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바로 안절부절 못하며 떨고 있는 새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굳건한 평화와 믿음이 올겨울에 이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누군가의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시어머니는 낳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겨울 강바람처럼 대청마루를 휩쓸었고 며느리는 자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을 피하기 위해 급히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진실의 심판은 결코 멈출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앞에 놓인 묵직한 보자기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하며 그 안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따리가 스르르 열리자 그 안에서는 식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곳간의 귀한 식량 껍질들과 며느리가 헛간 구석에 몰래 파묻어 두었던 빈 그릇들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반쯤 뜯어먹다 남은 말린 고기 조각과 곶감 씨앗들, 그리고 잿가루가 잔뜩 묻어있는 며느리의 커다란 버선, 한 짝까지 너무나도 명백하고 소름 끼치는 물증들이 모두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식구들은 눈앞에 드러난 엄청난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며느리가 우리 몰래 곶간을 털어 혼자 포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훔쳐먹던 음식물, 쓰레기와 잿가루가 묻은 자신의 버선이 눈앞에 나타나자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아가야, 네가 밤마다 곶간 자물쇠를 열고 우리 식구들의 귀한 양식을 훔쳐먹은 사실을 어찌 변명할 테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며느리는 아니옵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짓이옵니다. 라며 거짓말을 시도했지만 이미 덜미가 잡힌 도둑의 비루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곶간 앞 잿가루에 찍힌 내 발자국과 장독대에 묶어둔 끊어진 명주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와 시어머니의 치밀한 함정에 완전히 걸려들었음을 깨달은 며느리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속이고 가족들의 굶주림을 조롱하며 혼자만 배를 불렸던 며느리의 뻔뻔한 연기는 시어머니의 지혜롭고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탐욕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식구들은 며느리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에 치를 떨며 험악한 시선으로 그녀를 노려보았고 조용했던 기와집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며느리를 향한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차올라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흥분한 식구들을 손짓으로 조용히 진정시키고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다가가 가문을 병들게 한 죄를 철저하게 묻기 위해 마지막 심판의 날카로운 칼날을 가차없이 빼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훔친 밥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신뢰를 짓밟고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였기에 시어머니는 그 어떠한 동정심도 없이 혹독하고 차가운 결단을 내릴 완벽한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바깥의 매서운 겨울바람은 대청마루의 차가운 긴장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칠게 몰아치며 굳게 닫힌 문창호를 거세게 뒤흔들었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고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엎드려 우는 며느리의 넓은 어깨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덜덜 떨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고 그녀의 곁에는 위로의 말을 건네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철저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으나 이 고름을 단호하게 짜내지 않으면 결국 온 가족이 몰락한다는 것을 알기에 표정을 더욱 차갑게 굳히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순간, 이 크고 오래된 기와집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어머니의 엄중하고 가혹한 선고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 찰나의 침묵이 마루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녀는 마당에 나가내리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곧 이 집안에 몰아칠 폭풍우가 지나가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문들도 며느리의 만행이 밝혀진 이상 시어머니의 결단으로 사라질 것이라 믿으며 한여는 대문을 한 번 더 살피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엎드린 며느리 앞에 서서 아가야, 네가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명백한 사실이니 더 이상 눈물로 내 마음을 돌리려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속에는 여전히 뉘우침보다는 들통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고 그 가증스러운 태도의 분노는 더욱 굳어만 갔습니다. 변명이 소용없음을 깨달은 며느리는 돌연 고개를 쳐들고 시어머니를 쏘아보며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며느리 밥그릇 하나 챙긴 것이 그리 큰 죄가 됩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당돌한 외침에 식구들은 경악했고 참다 못한 큰 동서가 온 식구가 굶주리는 마당에 혼자만 살찌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날카롭게 꾸짖으며 몰아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은 귀하게 자랐는데 이 구질구질한 산골에서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며 흉측한 본성을 밑바닥까지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 아이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상실한 위험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대청마루의 분위기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굳어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는 엄숙한 상태로 가라앉았습니다. 네가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가족을 능멸하니 나 역시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구나. 시어머니의 한마디는 천둥처럼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결심을 확인하고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듯 다시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짓된 행동이었습니다. 식구들 중 누구도 며느리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직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겨울바람 소리와 뒤섞여 대청마루를 공허하게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매달리며 통곡했지만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외면하며 이 집안은 양심을 팔고 남을 짓밟는 도둑을 가족으로 품어줄 만큼 어리석은 곳이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늙은 하녀는 마루 구석에 서서 단호한 처분을 지켜보며 마님의 저 결단만이 위태로운 기와집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며 속으로 깊이 동감했습니다. 며느리의 발버둥은 처절했지만 시어머니가 펼쳐놓은 진실의 그물은 너무나 완벽하여 그녀가 도망칠 구멍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치욕스러운 순간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어렴풋이 느끼며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굳게 닫힌 방문을 열어젖혔고 차갑고 매서운 눈보라가 들이닥치며 식구들의 뺨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보아라, 바깥은 저렇게 가혹한데 네가 훔친 양식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저 차가운 눈 속에서 처참하게 얼어 죽는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고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몰아치는 눈보라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짓이 식구들 전체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범죄였음을 소름과 함께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혹독한 추위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뼈저리게 확인시켜주는 잔인하고도 효과적인 충격요법이었고 대청마루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촌장이 보았다면 며느리를 당장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치게 했을 죄악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이 일을 집안의 뼈아픈 교훈으로 끝내기 위해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내 집안의 수치이자 나의 부족함이니 내 손으로 직접 썩은 뿌리를 뽑아내어 다시는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세우리라고 시어머니는 굳은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이 기와집에서 영원히 쫓겨나 눈보라 속으로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운 예감에 사로잡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과 식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이미 며느리를 배척하고 있었고
그녀가 설 수 있는 따뜻한 자리는 이 집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녀는 슬며시 며느리의 보찜을 싸기 위해 방으로 향했고, 이는 시어머니의 결단이 이미 확고한 명령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행동이었습니다. 식구들은 보찜이 꾸려지는 것을 보며 동정심마저 지워버렸고, 오히려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을 뻔한 재앙 덩어리가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다며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물건들이 거친 보찜 속으로 처박히는 것을 보며 자신이 이 기와집의 안주인이 되겠다며 품었던 오만한 꿈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탐욕의 끝은 처참한 파멸뿐이라는 뼈저린 진실이 대청마루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며느리의 통곡 소리는 무심하게 몰아치는 창밖의 눈보라 소리에 무참히 묻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감정을 차갑게 갈무리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눈물 범벅이 된 며느리의 얼굴을 노려보며 다가올 준엄한 선고를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증거는 명백히 밝혀졌고 죄인은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폐악질을 들키고 말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가문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가차없는 형벌의 집행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채 시어머니의 입술에서 떨어질 마지막 판결을 벌벌 떨며 기다려야 했고, 이 고요하고 숨막히는 순간은 기와집의 역사를 뒤바꿀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불리 먹던 며느리의 이기적인 시간은 끝났고, 이제 그녀는 훔친 식량의 무게만큼 무거운 대가를 치르기 위해 차가운 지옥의 문턱에 위태롭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결국 눈보라 속에 굶주린 짐승보다 못한 신세가 된다는 마을의 무서운 속담이 이 큰 기와집 대청마루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먼 식탐에 사로잡혀 가족의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며느리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는 무서운 겨울의 형벌만이 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마루 한가운데 앉아 다가올 무서운 폭풍우를 준비하며 오직 집안의 평화만을 생각하는 냉혹한 재판관으로서 턱을 단호하게 치켜들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의 시간이 지나가면 며느리는 영원히 쫓겨날 것이며 그 무거운 결정은 오직 이 지혜롭고 강인한 시어머니의 입술 끝에서 천둥처럼 무섭게 떨어져 내릴 참이었습니다. 바깥마당에 쌓여가는 하얀 눈은 더욱 깊어지고 고드름은 매섭게 길어졌지만 대청마루의 긴장감은 추위를 녹일 만큼 뜨겁고 날카롭게 식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이 완벽하게 드러났음을 확신하고 더 이상 감정적인 다툼을 끌지 않기로 마음을 단호하게 굳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훔쳐먹은 증거품들을 보자기 안에 밀어넣고 꽉 묶어버리며 며느리의 거짓말도 함께 영원히 봉인해버리는 무서운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식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묶인 보따리가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져 마룻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늙은 하녀가 꾸려온 며느리의 초라한 보찜이 툭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청마루 한 구석에 무심하게 던져지자 그 소리는 며느리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처럼 날카롭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보찜 안에는 며느리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허영심 가득한 비단옷과 폐물들이 담겨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은 그저 훔쳐먹은 밥값조차 대신할 수 없는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보찜을 차가운 눈빛으로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시선을 며느리에게 돌려 이제 너와 우리 집안의 인연은 저 끊어진 항아리 명주실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초라한 보찜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의 끝자락에 도달했음을 확인하고 마지막 절망의 비명을 속으로 삼키며 다가올 무서운 선고에 순간을 덜덜 떨며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청마루 한가운데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엎드려 우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마침내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무서운 결단을 입 밖으로 꺼내어 가차없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혹독한 겨울의 굶주림 속에서 생사를 오가며 고통받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오직 내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짐승 같은 이기심을 보였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거룩하고 따뜻한 식구로 인정할 수 없다. 평생을 덕을 베풀며 살아온 이 크고 오래된 기와집의 맑은 이름에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오점을 남긴 너의 그 파렴치한 죄악은 그 어떤 눈물과 핑계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임을 스스로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서리빨 같은 무서운 선고를 듣고는 사색이 되어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제발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제가 잠깐 미쳐서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눈물 콧물을 비오듯 쏟으며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얼어붙은 무서운 한겨울에 빈손으로 문 밖을 나서게 된다면 저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꽁꽁 얼어 죽거나 굶주린 산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 뻔하니 제발 이 위태로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비벼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눈물 앞에서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네가 캄캄한 밤마다 몰래 훔쳐먹은 그 귀한 식량들이 바로 어린 조카들과 늙은 동서들의 핏줄을 이어줄 유일하고도 소중한 생명줄이었음을 왜 진작에 깨닫지 못했느냐고 더욱 차갑게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쥐어짜서 내 둥근 배를 불린 그 극악무도한 행동은 하늘이 노하고 땅이 분노할 천인공노할 짓이며 내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임을 증명한 것이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 더러운 입을 당장 다물라고 시어머니는 천둥같이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대청마루 주변에 숨을 죽이고 둘러앉은 다른 식구들 역시 며느리의 처절한 동정심 유발에도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흉악한 도둑질을 했다는 끔찍한 진실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싸늘하고 적대적인 시선만을 묵묵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자신들이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밤새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삼킬 때 며느리는 몰래 곡간을 털어 배를 불리며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배신감과 치가 떨리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며 시어머니의 단호한 심판만을 마음속으로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루 한쪽 구석에 조용히 그림자처럼 서 있던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하녀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더니 마님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린 가지는 서둘러 잘라내야만 나무 전체가 다시 푸르게 살아나고 무성한 잎을 피울 수 있는 법이 옵니다. 라며 뼈 있는 조언의 한마디를 보냈습니다. 늙은 하녀의 그 짧지만 아주 깊고 지혜로운 한마디는 팽팽하게 당겨진 대청마루의 긴장감을 단숨에 정리해 주었고 시어머니의 굳은 결심에 더욱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정당성을 실어주며 이제 이 커다란 기와집에서 탐욕스러운 며느리가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지 않았음을 명백히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조언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며느리의 곁에 팽개쳐진 초라한 보찜을 발로 툭 밀어버리며 당장 이 더러운 짐을 챙겨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다시니 집안의 문턱을 넘보지 말라고 서리빨 같은 무서운 호통을 치며 굳게 닫힌 소슬대문 쪽을 매섭게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너를 식구로 부르며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나누어줄 어리석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으니 네가 지은 무겁고 더러운 죄악의 짐을 온전히 네 어깨에 짊어지고 저 험하고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당장 걸어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자비마저 거두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엄중한 축출 명령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무릎을 꿇은 채로 엉금엉금 기어가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며 어머니 제가 앞으로는 부엌에 얼씬도 하지 않고 물, 한
모금조차 허락 없이는 절대 마시지 않겠으니 제발 저 끔찍하고 무서운 눈보라 속으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뚱뚱한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머리를 마룻바닥에 쿵쿵 피거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쳤지만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쇠고집 같은 강인한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고 그녀의 가식적인 눈물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어붙은 손을 아주 매몰차고 단호하게 부리치며 네가 지난밤까지 몰래 훔쳐먹은 귀한 쌀알 하나하나가 우리 불쌍한 식구들의 피와 살이었음을 모르는 짐승 같은 자에게 베풀 알량한 자비는 내 가슴 속에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이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를 무참히 짓밟고 산산조각 내버렸으니 이제는 바깥 세상의 그 지독한 추위와 뼈를 깎는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내 두 눈과 온몸으로 똑똑히 겪어보며 평생 동안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치라며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안방 쪽으로 차갑게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마치 하늘이 며느리의 죄악을 꾸짖기라도 하듯 여전히 무섭고 거센 북풍이 얇은 창호지를 찢어질 듯 날카롭게 때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소름 끼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고 이기적인 식탐에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가혹한 파멸의 지옥으로 돌아왔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배불리 먹으며 편안하게 지내려던 그녀의 교만하고 얄팍한 꿈은 시어머니의 지혜와 엄격함 앞에서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이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죽음의 눈밭뿐이라는 끔찍한 사실에 그녀의 온몸은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인 식구들은 며느리가 땅을 치며 처절하게 통곡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면서도 누구 하나 불쌍하게 여겨 섣불리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거나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구하는 사람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시어머니의 이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만이 썩어 들어가는 이 위태로운 집안을 다시 살려내고 굶주림에 지친 식구들이 모두 함께 남은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의로운 길임을 마음속 깊이 굳게 믿고 있었기에 며느리의 비참하고 참담한 말로를 그저 조용하고 냉정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스스로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곁에 서 있던 건장한 하인 2명이 시어머니의 엄격하고 단호한 눈짓을 받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바닥에 엎드려 악착같이 버티는 며느리의 양팔을 아주 거칠고 강하게 붙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는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소슬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안 돼. 나는 이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라며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며칠 동안 잘 먹어 튼튼해진 그녀의 힘으로도 성난 장정들의 억센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고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처참한 모습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인들이 육중한 쇠빗장을 풀고 거대한 소슬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살을 애는 듯한 무서운 겨울 눈보라가 하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집안 마당으로 미친 듯이 들이닥쳤고 며느리는 그 끔찍하고 살인적인 추위에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대문의 문지방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끝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며느리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고 그녀가 입고 있던 얇은 비단 저고리 사이로 파고드는 북풍의 매서움은 마치 수백 개의 얼음 송곳이 피부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어 그녀가 훔쳐먹은 달콤한 식량의 대가가 이토록 가혹한 것임을 순간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 뒤에 바짝 다가서서 내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온 식구를 굶겨 죽이고 얼어 죽게 만들 뻔한 그 무서운 죄악을 저 거칠고 잔인한 눈보라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혀 겪으며 뼛속 깊이 철저하게 뉘우치라고 서슬퍼렇게 소리치며 하인들에게 그녀를 완전히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주저없이 며느리의 둥글고 무거운 몸뚱이를 거세게 밀어냈고 며느리는 결국 문지방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비명과 함께 자신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보찜과 나란히 차가운 바깥 세상의 무자비한 눈밭 위로 보기 흉하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차갑고 축축한 하얀 눈더미 속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며느리는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며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고는 매정하게 다치려는 육중한 대문을 향해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으려 꽁꽁 언손을 허우적거리며 간절하게 뻗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늦어버린 후회와 처절한 비명소리는 기와집 식구들 중 그 누구의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녀가 뿌린 악업의 씨앗이 결국 자신을 파멸해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차가운 현실만을 눈 덮인 산골 마을의 매서운 겨울 허공에 허무하게 흩뿌릴 뿐이었습니다. 쾅 하는 천둥벼락 같은 엄청난 굉음과 함께 기와집의 크고 무거운 소슬대문이 자비 없이 완전히 닫혀버렸고 안쪽에서 굵고 튼튼한 참나무 빗장이 덜컥거리며 단단하게 걸리는 소리가 들리자 며느리의 처절했던 통곡 소리와 살려달라는 애원은 거센 바람 소리에 무참히 묻혀 서서히 멀어지며 영원히 흔적도 없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로써 이 커다란 기와집을 탐욕의 시궁창으로 만들려 했던 어리석고 이기적인 며느리와의 끈질긴 악연은 완벽하게 청산되었고 집안의 존폐를 위협하던 가장 큰 흉통거리가 시어머니의 과감하고 지혜로운 결단에 의해 마침내 뿌리째 뽑혀 집 밖의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영영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대문이 굳게 닫힌 후 크고 오래된 기와집 안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아주 무겁고 깊은 침묵이 마당 한가운데로 스르르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이전에 불안하고 숨막히던 끔찍한 긴장감이 아니라 썩은 고름을 완전히 짜낸 후에 개운하고도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파리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며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벌어졌던 믿기지 않는 엄청난 축출의 순간을 되새김질했고 자신들을 굶주림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원흉이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시원하게 치워진 듯한 깊고 뜨거운 안도의 한숨을 동시에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눈을 감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흔들리는 마음을 쇠처럼 굳게 다잡고는 대청마루에 서 있는 식구들을 향해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이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위협하던 끔찍한 재앙은 모두 밖으로 사라졌으니 다시 힘을 합쳐 이 위기를 넘기고 꿋꿋하게 살아보자고 온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가족을 내쳐야만 했던 슬픔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보다도 남은 식구들의 소중한 목숨과 가문의 명예를 끝끝내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강인한 책임감과 숭고한 결연함이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식구들은 시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든든한 목소리에 그제야 억눌러왔던 서러운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매일 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던 도둑질의 끔찍한 공포와 다가올 굶주림에 대한 지독하고 막연한 절망감이 마침내 이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가슴 깊이 깨달으며 서로의 앙상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이기적인 식탐 때문에 서로의 밥그릇을 눈치 보며 원망해야 했던 슬프고 비참한 시간들은 영원히 끝이 났고 비록 남은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서 견뎌낸다면
반드시 이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는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파헤쳐 놓았던 곳간으로 다시 차분히 들어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귀한 쌀알들을 비로 조심스럽게 쓸어 담고 어설프게 묶여 있던 식량 자루들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며 춥고 긴 겨울의 남은 날들을 무사히 버텨낼 아주 치밀하고 새로운 살림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밀하게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몰래 빼돌렸던 숨겨진 식량들의 잔해를 꼼꼼하게 다시 모아 무게를 달아보고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쌀의 양과 나물의 양을 아주 엄격하게 계산하여 앞으로는 그 누구도 몰래 창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자신의 깊은 주머니 속에 아주 소중하고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는 뒤뜰의 장독대로 발걸음을 옮겨 항아리에 끊어져 있던 명주실을 깨끗하게 치우고 며느리가 반쯤 파먹고 남긴 곶감과 마른 반찬들을 커다란 채반에 모두 쏟아부은 뒤 식구들의 숫자에 맞게 아주 공평하고 철저하게 똑같은 양으로 나누어 작은 그릇에 옮겨 담으며 다시는 이 집안의 누군가 혼자만 배부른 이기적인 탐욕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무섭고 엄격한 규율을 단단히 바로 세웠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배고프며 똑같이 견뎌내는 것만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이자 생존의 법칙임을 시어머니는 자신의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통해 남은 식구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치고 있었고 식구들 역시 시어머니의 그 깊은 지혜와 공평무사한 처사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평화가 찾아온 그날 저녁 썰렁했던 부엌의 커다란 아궁이에는 다시 따뜻하고 밝은 붉은색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구수한 밥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끔찍한 식탐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며 멀건 죽만 서둘러 들이켰던 식구들은 모처럼 아주 편안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정겨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을 쫓아내고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저녁 식사는 단순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넘어 무너질 뻔했던 가문의 기강과 가족들의 끈끈한 유대감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는 매우 성스럽고 뜻깊은 의식과도 같았기에 부엌 안을 맴도는 식구들의 몸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으며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낡은 나무 밥상 위에 차려져 올라온 것은 여전히 소박한 산나물 무침과 양이 턱없이 적은 거친 잡곡밥 한 그릇뿐이었지만 식구들은 불평은커녕 서로의 낡은 빈 그릇을 다정하게 채워주고 가마솥 바닥을 박박 긁어 만든 따뜻하고 구수한 숭늉을 서로 먼저 마시라며 양보하고 나누어 마시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끈끈한 가족의 따뜻한 정과 평온함을 가슴 벅차게 느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풍족한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마음을 좀먹던 탐욕스러운 도둑이 사라진 빈자리는 오히려 맑고 깨끗한 안도감과 서로를 향한 진실한 배려로 가득 채워져 잡곡밥 한 숟가락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훌륭한 진수성찬처럼 느껴지는 아주 신기하고 따뜻한 마법 같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나이든 늙은 동서와 굶주림에 지쳐있던 어린 조카들의 깡마른 얼굴에는 오랜만에 봄꽃처럼 부드럽고 환한 웃음꽃이 만개하여 피어났고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들의 행복하고 환한 미소를 묵묵히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 아침에 눈물을 머금고 내렸던 그 가혹하고 뼈아픈 결단이 결국 이 위태로운 집안을 완벽하게 지켜낸 아주 현명하고 훌륭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위로하며 조용히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썩어빠진 탐욕을 도려내는 과정은 비록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고통을 동반했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고 얻은 대가는 온 식구의 목숨과 기와 집의 평화라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고 귀중한 보물이었기에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무거운 죄책감마저 모닥불 연기처럼 부드럽게 흩어져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를 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며 울부짖던 바깥의 무서운 눈보라도
서서히 제풀에 지쳐 잦아들기 시작했고 굳게 닫힌 튼튼한 기와집 안에는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쫓겨난 며느리가 남기고 간 더러운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아주 고요하고 훈훈한 안식의 공기만이 방안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며 물결처럼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처마 밑에 길게 매달린 날카로운 고드름 끝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부서져 내리고 마당에 쌓인 푹신한 하얀 눈밭 위로는 오직 차가운 겨울밤에 고요한 정막만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이 오래되고 웅장한 기와집이 마침내 본래의 평화롭고 신성한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았음을 세상에 소리 없이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빙 둘러보며 집안 곳곳의 문단속과 곳간의 자물쇠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손으로 흔들어 확인한 다음 자신도 따뜻하게 불이 지펴진 안방의 아랫목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지치고 무거운 몸을 편안하게 뉘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잔잔한 겨울바람 소리와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린 조카들의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지난 몇 달 동안 자신과 식구들의 목을 조여왔던 길고 끔찍했던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들이 마침내 완전히 끝이 났음에 하늘을 향해 깊이 감사드리며 고단했던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이제 이 웅장한 기와집에는 더 이상 한밤중에 몰래 식량을 훔쳐먹는 불길하고 탐욕스러운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시어머니의 깊은 탄식 소리도 사라졌으며 오직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긴 겨울의 끝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의 따뜻한 꿈결만이 부드럽게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밖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또한 그녀가 스스로 자초한 끔찍한 운명의 무게일 뿐이기에 기와집의 따뜻한 방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가올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에 대한 희망찬 기대감만이 조용히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뼈를 깎는 듯한 매섭고도 강인한 결단 덕분에 커다란 기와집은 파멸의 벼랑 끝에서 무사히 돌아와 다시금 굳건한 평화를 되찾았고 마을을 흉흉하게 떠돌던 무성한 소문들도 굳게 닫힌 소슬대문 앞에서 힘을 잃고 눈 녹듯 사라져 이 산골 마을의 차갑고도 고요한 겨울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포근하며 평안한 안식의 시간 속으로 사람들을 부드럽게 이끌며 깊은 잠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자리는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의 화로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며 남은 혹독한 추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하고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가 되어 이 오래된 집을 영원토록 굳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는 무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깊은 어둠을 뚫고 정처 없이 헤매기 시작했지만 그토록 튼튼하고 뚱뚱했던 두 다리는 차가운 눈밭 위에서 금세 꽁꽁 얼어붙어 한 걸음조차 떼기가 무척 힘들고 극심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배불리 먹으며 편안하게 지내던 시절에는 바깥의 추위가 이토록 뼈를 깎는 듯이 잔인하고 끔찍한 것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녀는 얇은 저고리 사이로 매섭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아주 조금씩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무서운 추위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초라한 보찜을 부둥켜 안고 산기툰에 있는 작은 바위 동굴을 간신히 찾아내어 그곳으로 피신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 위에서는 그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고 몸은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덜덜 떨렸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는 배고픔의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곳간에서 몰래 훔쳐먹었던 그 귀한 쌀알들이 가족들의 생명줄이었음을 떠올리며 뜨거운 회한의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기적인 식탐이 가족들을
얼마나 큰 절망의 또슈로 밀어넣었는지 생생하게 실감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진짜 굶주림이라는 무섭고 끔찍한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주변에 널린 마른 나뭇가지와 딱딱하게 연 나무 껍질을 씹어 삼키며 찢어지는 듯한 뱃속의 끔찍한 고통을 억지로 달래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시어머니가 끓여주었던 그 멀건죽 한 그릇이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진수성찬처럼 간절하게 그리워졌고, 가족들이 서로 빈 그릇을 보며 애써 웃음 짓던 그 착하고 눈물겨운 모습들이 차가운 동굴벽 위로 환상처럼 어른거리며 그녀의 굳게 닫혀있던 어리석은 마음을 서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배부르게 먹기 위해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배신하고 조카들의 목까지 파렴치하게 빼앗았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꽁꽁 언 두 손을 모아쥐고 하늘을 향해 자신이 지은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소리내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자마자 차갑게 얼어붙어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혹독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가족이라는 소중한 울타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위대한 것인지 비로소 완벽하게 깨달았고,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진 일을 도맡아 하는 착한 며느리가 되겠다고 수백 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동굴 속에서 혹독하고 처절한 사흘 밤낮을 버텨낸 며느리는 눈보라가 잠시 했고 햇살이 비치는 틈을 타서 마지막 남은 젖 먹던 힘까지 모두 쥐어짜내어 비틀거리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자신이 쫓겨났던 그 크고 오래된 기와집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둥글고 뚱뚱했던 얼굴은 며칠 만에 앙상하게 뼈만 남아 수척해졌고, 화려했던 비단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볼품없이 망가졌지만 그녀의 두 눈빛만큼은 과거의 어리석은 식탐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아주 절박하고도 맑은 진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굳게 닫힌 기와집에 웅장한 소슬대문이 보이자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만 이내 다시 바닥을 기어가듯 엉금엉금 다가가 차갑게 얼어붙은 무거운 대문을 꽁꽁 언 두 손으로 조심스럽고 애처롭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던 짐승 같은 며느리가 죽을 죄를 깊이 뉘우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사오니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라며 목이 메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외쳤지만 거대한 기와집은 마치 죽은 듯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깊고 무거운 침묵만을 차갑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때까지 이 차가운 문지방 앞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듯 온몸을 웅크리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매서운 바람이 다시 불어와 그녀의 얇고 해진 옷깃을 무섭게 파고들었지만 이제 그녀는 추위보다도 식구들에게 지은 무거운 죄책감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기에 오직 뜨거운 참회의 눈물만을 하염없이 쏟아내며 대문 앞에 하얀 눈밭을 자신의 진심 어린 눈물로 뜨겁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기와집 안 대청마루에서 마른 나무를 다듬고 있던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귀에는 바깥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며느리의 그 애처롭고 쉰 목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조용히 전해졌고, 곁에 있던 늙은 하녀 역시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눈으로 마님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고, 과연 저 아이가 그 짧고 가혹한 시간 동안 뼛속 깊이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진짜 사람의 도리를 깨달아서 돌아온 것인지 마음속으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가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문을 열어주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고 오직 시어머니의 흔들림 없는 얼굴과 입술만을 숨죽여 바라보며 다가올 그녀의 지혜롭고 자애로운 처분을 조용하게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고 늙은 하녀가 조심스럽게 마님, 아직은 저 아이의 마음이 진실인지 알 수 없으니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짧게 조언을 올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 없이 대문 앞에 묵묵히 멈추어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나무 대문에 귀를 대고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흐느낌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눈물 속에 담긴 간절함과 후회가 거짓이 아님을 직감하고는 하녀에게 손짓하여 무겁고 단단하게 걸려있던 참나무 빗장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끼익하는 둔탁하고 오래된 마찰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소슬대문이 서서히 열리자 눈앞에는 며칠 전에 뚱뚱하고 뻔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쩍 말라 처참하게 얼어붙은 초라한 모습으로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불쌍한 며느리의 가련한 뒷모습이 시어머니의 두 눈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을 기어와 시어머니의 차갑게 얼어붙은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동굴 속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배고픔과 가족들을 향한 뼈저린 그리움을 두서없이 쏟아내며 앞으로는 이 집안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소처럼 일만 하며 식구들이 남긴 멀건주 한 숟가락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목이 터져라 처절하게 맹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앙상해진 두 뺨과 피가 맺힌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 아이가 비로소 굶주림의 무서운 고통을 직접 뼈저리게 겪고 나서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진짜 따뜻한 인간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음을 마음속 깊이 굳게 확인했습니다. 겉모습은 볼품없이 망가지고 초라해졌지만 오히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던 그 끔찍하고 거대한 탐욕의 덩어리가 혹독한 겨울바람에 모두 씻겨 내려갔음을 알아본 시어머니의 차갑고 무섭던 눈빛은 봄날의 햇살처럼 서서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하며 얼어붙은 마당의 공기를 조용히 녹여주었습니다. 그래, 바깥에 매서운 칼바람을 맞아보니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 나누어 먹던 그 멀건죽 한 그릇이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뼛속 깊이 똑똑히 알겠느냐고 시어머니는 부드럽지만 여전히 묵직한 위엄이 담긴 목소리로 엎드린 며느리에게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뜨거운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내 어머니, 제 이기적인 욕심이 식구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뻔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 제발 이 못난 것을 다시 한번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라고 진심을 다해 깊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진실된 대답을 듣고는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깊은 자애로움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며 몸을 굽혀 꽁꽁 얼어붙어 벌벌 떨고 있는 며느리의 두 어깨를 자신의 따뜻하고 주름진 두 손으로 아주 꽉 차게 감싸 안아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이처럼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어 돌아왔으니 나 역시 너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 우리 집안의 소중한 식구로 따뜻하게 맞이하겠다고 선언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축하여 차갑고 험한 눈밭에서 천천히 일으켜 세워 마당 안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기와집 안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대문 쪽을 지켜보고 있던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정하게 부축하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며느리를 향해 안타까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복잡하고도 따뜻한 미소를 서서히 지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며느리가 떠난 며칠 동안 혹시나 그녀가 차가운 밖에서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닐까.
내심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던 착하고 마음 여린 사람들이었기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돌아온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 지난날에 끓어오르던 끔찍한 분노와 미움은 어느새 눈 녹듯 스르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늙은 하녀는 재빨리 안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데워오고 동서들은 며느리가 입고 있던 젖고 더러워진 옷을 벗겨낸 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들이 아껴두었던 두껍고 깨끗한 솜옷을 꺼내어 덜덜 떨고 있는 며느리의 앙상한 몸에 정성스럽게 입혀주며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내쫓았던 식구들이 오히려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걱정해주는 그 놀랍고 자비로운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연신 고개를 숙이며 형님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큰 동서는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꼭 맞잡으며 동서 바깥에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어.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다 잊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잘 살아봅시다라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어린 조카들도 다가와 숙모의 품에 따뜻하게 안겼습니다. 이 크고 오래된 기와집에 깊게 파였던 불화와 원망의 커다란 상처는 혹독한 겨울의 시련을 거치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라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연고를 만나 완전히 아물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끈끈한 사랑의 밧줄로 단단하게 묶이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기와집의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오자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내려가 식구들을 위해 가장 아끼고 숨겨두었던 마지막 남은 흰쌀을 조금 꺼내어 무쇠 가마솥에 정성껏 씻어 넣고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 앞에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며느리는 따뜻한 방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곧장 부엌으로 뛰어내려와 시어머니의 곁에 쪼그려 앉아서는 어머니 제가 불을 떼겠습니다.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라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고 부지런히 두쓴이를 도맡아 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캐한 연기에 눈물이 찔끔 나고 얼굴에 검은 숟가루가 묻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며 예전에 게으르고 탐욕스러웠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린 참된 식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 혹독하고 가혹했던 겨울의 시련이 결국 우리 집안에 진짜 소중한 가족을 낳아준 훌륭한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가마솥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고 따뜻한 감사의 기도를 조용히 하늘에 올렸습니다.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저녁상이 대청마루가 아닌 아궁이에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부엌 화롯가에 차려졌고 모든 식구들은 추위를 피해 옹기종기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아주 부드럽고 정겨운 웃음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묽은 죽이 아니라 모처럼 지어진 하얀 쌀밥이 소박하게 담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숟가락을 들어 돌아온 며느리의 그릇 위에 가장 찰지고 맛있는 밥 한 덩이를 푹 퍼서 다정하게 올려주며 고생 많았다. 든든하게 먹으라고 격려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직접 담아주신 그 하얗고 눈부신 쌀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과거처럼 혼자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는 대신 아주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밥알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 삼키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식구들 역시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의 밥도 조금씩 덜어 며느리의 그릇에 보태주었고 그 작은 낡은 밥상 위에는 그 어떤 세상의 진수성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값진 사랑과 배려가 아주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밤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며 작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화롯가에 모여 앉은 식구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봄날의 눈부신 햇살을 받은 것처럼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녹아내려 추위라는 단어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녀도 식구들의 맨 끝자리에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부처님처럼 온화하게 변한 마님의 얼굴과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 며느리의 착한 미소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 오래된 기와집에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평화에 깊은 안도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고 식구들의 얼굴에 평온한 졸음이 서서히 밀려올 무렵 시어머니는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밝고 따뜻한 붉은 불꽃을 한참 동안 지그시 바라보며 아주 맑고 온화한 목소리로 모두의 마음에 깊이 남을 훌륭하고 아름다운 한마디를 나직하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 아궁이에 진짜 따뜻한 불이 지펴졌구나.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야말로 그 어떤 혹독한 겨울의 눈보라도 끄지 못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훌륭한 불꽃이니 앞으로도 이 불씨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자꾸나. 시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지혜로운 한마디는 방 안에 훈훈한 공기를 타고 식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정하게 스며들어 길고 힘들었던 겨울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해 주었고 모두들 그 깊은 뜻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고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의 품에 기대어 새록새록 잠이 든 어린 조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을 오직 가족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꽉 채우겠다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향해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을 덮고 있던 짙은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밝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크고 오래된 기와집의 하얀 눈 덮인 지붕 위로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 눈부시게 아름답고 고요한 빛을 다정하게 내려주기 시작하며 평화를 축복했습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굳은 결단과 며느리의 뼈저린 반성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었고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다정하고 고요한 옛 이야기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보라가 거칠게 몰아치던 어느 혹독한 옛날의 산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커다란 기와집의 소란스러운 사건은 결국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굳게 끌어안는 눈물겨운 가족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듣는 이에 마음마저 봄눈 녹듯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교훈을 선사했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산바람 소리가 마치 따뜻한 자장가처럼 창살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 화롯가의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잠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피어났고 이 훈훈한 밤의 전경은 오래도록 변치 않고 평화롭게 이어지며 이야기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지혜로운 시어머니와 착하게 변한 며느리의 따뜻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마음속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은 채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들어 내일은 더욱 맑고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길고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를 여기서 조용히 마치겠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나직하고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여러분의 고단했던 하루를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화롯가의 따뜻한 불꽃 같은 훈훈한 온기가 밤새도록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기도하며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와집의 정경과 함께 스르르 눈을 감고 아주 행복한 꿈나라로 아주 천천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